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강소기업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에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테크 기업입니다. 임 대표님, 오늘 정말 자율주행차는 빠질 수 없는 기술을 가진 테크 기업이 나왔는데 평가 기준 어떻습니까? 예, 글로벌리 이쪽 분야는 워낙 4차 산업의 아이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가적으로도 해외 기업과 견줄 만한 국내 기업이 굉장히 탄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미 소재 부품 분야에서 굉장히 좀 육성시켜줘야 될 만한 스타트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하이브리드형 라이다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대를 선도할 기업인데요. SOS랩의 정지성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OS랩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이미 그 라이다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주목받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제1기 혁신 아이콘 기업에 선정이 되셨고요. 또 미국 실리콘밸리 국제 발명 페스티벌에서 금상을 수상하시고 또 랩 스타트업 2019에서 과기 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SOS랩 어떤 회사입니까? 예, SOS랩은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이라고 해서요. 자율주행 차량의 눈,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라이다를 15년 정도 연구한 연구실에서 창업한 테크 기업이고요. 현재 한 40명 정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핵심 센서인데, 라이다의 개념을 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라이다가 자율주행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또 박사 과정을 받던 학생이셨는데 이렇게 직접 창업을 한 계기, 또 사명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럼 기존의 자율주행 관점에서 보시면 카메라 센서가 있고요,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센서가 인지를 하고 레이더 센서가 앞에 장애물을 감지를 하고 브레이킹을 하는 이런 센서인데요. 그럴 경우에 카메라가 잘 찍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밝거나 어둡거나 이런 상황일 때 레이더가 할 수 있는 건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다 없다 정도인데, 그게 뭔지 이런 해상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이 라이다 센서가 카메라보다는 주변 환경에 강인하고 레이더 센서보다 해상도가 좋아서 그 두 가지 센서가 가질 수 있는 그 한계가 생기고, 그때 발생되는 문제를 라이다 센서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모의 창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창업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진행하고 미국에 가서 실제 스타트업의 분위기를 보고 거기서 저희가 어떤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지금이 정말 창업하기에 괜찮은 때구나. 한국에서도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진 기술과 인력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이라서 1차적으로 먼저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직 휴학 상태라고 인 것 같습니다. 네. 라이다가 없이는 자율주행차가 사실 제대로 운행될 수 없을 만큼 이게 라이다가 핵심적인 기술이잖아요. 근데 과연 SOS랩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형 라이다, 이게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벨로다인이라고 해서 미국 회사가 있는데, 구글 자율주행차 초기 보면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모터 방식의 라이다 센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이런 모터나 사이드미러 이렇게 돌아가는 센서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센서가 결국 완성차에 들어가려면 범퍼에 빌트인 돼서 어떤 그런 메카니컬 구조가 최소화되는 구조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솔리드 스테이트라는 컨셉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방법으로 맴스 미러 스캐너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소형화, 그다음에 범퍼에 빌트인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라이다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능이나 내구성적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메카니컬 구조는 성능은 잘 나오나 어떤 기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주요 파츠를 저희가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어서 범퍼에 빌트인 되면서 성능은 충분히 자율주행할 만한 성능을 내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라이다들의 장점만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제품인 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이 구조에 대한 그 유니크한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이제 특허로 한국에서는 이미 등록이 됐고 미국에서도 등록 결정을 받고 이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그 특허 기술이 확보된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 핵심 소자 기술인 이제 맴스 미러 스캐너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런 핵심 파츠에 대한 기술이 있다. 마지막 고속 신호 처리 기술이 있어서 그 스캐너를 이용해서 찍어내는 데이터의 해상도와 퀄리티를 최적의 베스트 성능을 낼 수 있는 신호 처리 기술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다 분야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해외 경쟁사들이 존재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들의 현황과 경쟁사 제품 대비 우리의 경쟁 우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괜찮다라고 평가되는 회사만 한 40여 개가 있고요. 그중에 한 1,000억 이상 투자받은 메이저 회사들이 한 5개에서 이제 10개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완성차의 자율주행용으로 들어가는 센서는 독일에 있는 이베오 스타트업이 현재는 유일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벨로다이라는 제품은 매핑하는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진 강점은 유일하게 그 아우디에 적용된 이베오 방식의 라이다 구조에 현재 성능적에서 평가를 받는 벨로다인의 성능을 넣을 수 있는 컨셉으로 들어와서 현존하는 기술 중에 양산에 가장 적합하면서 최소한의 퍼포먼스를 자율주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직 양산 전이시지만 그 라이다 업계에서 특히 해외 그리고 또 해외 전시회에서 굉장히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반응이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국내랑 해외랑 조금 반응이 다른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 라이다 그 뭐 하이브리드 스캐닝 라이다라는 구조 자체가 되게 유니크한 포인트예요. 저희 구조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에 성능과 화각 이런 것들이 유니크해서 예를 들면 지난 CES를 다녀온 이후에 글로벌 탑 5 라이다 회사 200개를 자기가 간출했는데 그중에 5개 중에 하나가 SOS랩이다. 또는 이번에 주목할 만한 4개의 회사가 나왔는데 그게 벨로다인, 쿼너지, 이노비즈, 그다음에 SOS랩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물론 이게 저희가 끝까지 어떤 뭐 예를 들면 모빌아이처럼 큰 시장을 먹는 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조금 다르다, 유니크한 차별성이라는 게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국내에 또 이런 회사가 있었어? 라고 처음에 되게 신기해하시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이런 회사가 있어야지 화이팅 이런 관점이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샘플이 나오면서 그 샘플을 가지고 실제 구매해서 뭔가 테스트하고 싶다 이걸 써보시고 정말 이거 제법인데 특히나 지금 상황에는 그 일본의 회사 제품들을 대체해서 적어도 공장 자동화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대체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 앞으로 확장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는 자율주행차 외에도 드론, 로봇, 또 산업 안전 분야의 다양한 영역으로 접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확장성을 기반으로 또 다른 제품 라인업도 구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구체적인 양산 시기도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1차적으로 그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한다,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다라는 측면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자동으로 생산하는 공장 라인에는 이 라이다 센서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라인이나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이럴 때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그 앞에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저희 센서로 지금 대체해보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일본, 독일 회사들이 다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대체하고자 올해 연말 양산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용 라이더의 경우에 기존 자동차 업계나 해외 글로벌 업체와 협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고 특히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사실 태생적으로 그 해외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년 전 CES에 갔을 때 이 시장에 자율주행차용 라이다를 저런 골리앗들을 상대로 해도 될까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답사 같은 형태의 전시회였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바로 귀국을 한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무역관에 계셔서 이런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 진출하는 회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던 분을 저희 회사로 아예 모셔왔고요.
그분이 저희 코파운더의 첫 번째 이제 이사급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는 항상 그 미국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냐, 이 관점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그런 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BMW 뭐 가레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닛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론 국내 글로벌 현기차와도 이제 이런 것들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의 원하는 바가 뭐고, 그러면 저희 라이다 기술을 맞춰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형태의 POC라고 하거든요. 그런 POC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기술을 토대로 또 다른 그 새로운 신규 제품을 개발하고 계신지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3D 라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선보이니까 저희는 이게 자율주행용으로 참 좋겠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의외로 그 산업 안전 보안, 특히 보안 쪽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정말 되게 찾던 기술이다 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항만공사 같은 데서 뭐 미립국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컨테이너의 어떤 뭘 훔치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방범하고 보안 체크하는 용도로, 기존에 이제 CCTV 같은 거는 야간에 그 사람을 인지하고 알람을 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넓은 지역을 일일이 순찰을 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3D 라이다 센서가 있어서 그게 사람을 인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같이 연구 개발 이런 협업 논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좋은 게 야간에서도 잘 볼 수 있고 장거리에서도 이게 저희가 뎁스 정보를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카메라로 보면 이게 사람인지 어쩐지 그 거리감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사람 인지하는 데 탁월하다. 그래서 그런 보안 쪽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실 안정된 연구원 자리를 박차고 창업에 뛰어드셨잖아요. 근데 기술과 제품 개발 과정, 또 투자 유치 과정 등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그 스타트업 CEO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 관점에서 첫 번째 투자 유치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찾는 일, 그 다음에 뭐 과제를 프로젝트를 따오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전히 헷갈리는 건 여전히 때때로 제가 엔지니어로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시장에서 원하고 고객이 원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이다, 그리고 방법을 찾자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는데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니까 되게 때때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CEO로서 지금 변신을 하고 있지만 그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그런 관성이 있어서 이 관점에서 좀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인데요. 원 대표님, SOS랩의 투자 라운드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 시리즈 B 단계가 꽉 찬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양산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까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것 같고, 좀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남아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나라가 그래도 글로벌 경쟁 있는 산업 분야 중에 또 있는 그런 현대차라든가 기아차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경쟁력을 4차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시리즈 B 단계에서 결국 유니콘이 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예, 밸류에이션 기준은 일단 한 100억 단위 이상의 펀딩이 필요한 상황으로 제가 판단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프리밸류 기준으로 한 900억 정도는 가치 평가를 받아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회사로 발돋움할 것 같습니다. 예. 정 대표님, 오늘 평가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해 주신 만큼 같이 평가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데에서 확신과 응원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혁신 아이콘, 그 신용보증기금 혁신 아이콘 선정이라는 게 예비 유니콘으로서, 그러니까 기업가치 1조를 타겟으로 그럴 만한 시장성과 기술을 가지고 뛰어드는 상황이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한국에도 이런 기술 기반의 유니콘 스타트업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 시대가 열린 시점에 저희 같은 회사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글로벌 라이다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